오늘은 2024년 7월 17일이고요. 마감 시황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우리나라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5월부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한 뭐 200개 정도 될 겁니다.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종목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놓으세요. 그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동시호가 기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종가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22.8포인트 하락을 한 2843.29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그동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 이번 주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그거를 받는데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기관이 더 많은 매수를 해야지만 양봉이 형성이 되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이 2635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1353억 매수를 했습니다. 차라리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매도, 외국인 매수, 이러면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흐름은 좀 아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850포인트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 2810포인트 때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다시 2850포인트 위로 오지 않는 이상은 2810포인트 때까지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뭐 제자리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뭐 일시적이나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출발 후 반등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종가상으로 830포인트 위로 올라갈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10.2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면서 830포인트 부근을 하회를 하면서 829.41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본격적으로 또 확인을 좀 해보자면 섹터 확인이죠. 건설주,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에 따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가 있고요. 장기간 소요에 따른 순환매, 그 다음에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금리 인하, 이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건설업종의 단기 주가 반등, 그리고 밑에 쭉 보게 되면 주가 단기 반등.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고 밑에도 링크를 좀 달아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좋고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들만 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역시 단기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얘기를 써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시멘트 관련주에 대해서 써놨는데, 시멘트 관련주도 2분기 실적은 좋아요. 하반기는 조금 물음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글 쓴 거를 제가 또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실적이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 2024년 현재 팬데믹의 정점보다 선발 발주가 감소를 했고, 해상운임은 재차 하락세를 보이는데,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그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기저제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얘기를 좀 프리뷰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MP가 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네이버가 네이버 TV를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광고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하면서 뭐 반기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를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관련주가 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VT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 가상화폐 비트코인, 트럼프 재선 가능성,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임박 등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으로 할 것이다라고 베팅했던 사람들도 빠르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게 쇼커버링이죠. 주식에서 얘기하면 쇼커버링인데,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금속, 히토리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고 중국이 미국의 수출 제재에 맞서 히토리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반도체주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IRA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함께 수출 증가로 이어졌던 만큼 IRA 지원 규모가 축소가 되게 되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친환경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 보면 HBM이 큰 폭으로 하라 그랬죠. 뭐 테크윈이 10% 하라 그랬고, 한미 반도체나 뭐 그동안 올랐던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뭐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반도체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많이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비얼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리비얼 종목들이 많은데 뭐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들 빠르게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신규 목표가를 19,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도 역시 영업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 전방 수요 증가 지속으로 흑자전환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 적자라고 보고 있어요. IT 디바이스의 OLED 패널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OLED용 HDI 수요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 종속회사 인터플렉스 사업 영역인 FPCB 매출 및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함께 제품 믹스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15,000원 부근 지지했어야 돼요. 근데 그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출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120원 요 가격 있죠. 이 가격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있죠. 시초가에서 9시 10분 기준입니다. 9시 10분에 그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따라서 하락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10분 기준, 그러니까 9시 10분 기준으로 11분에 하락한다. 그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4%대 하락을 했습니다. 반등은 22,500원인데 앞으로 한 400원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2,5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 전 고점을 돌파를 좀 했으면 다음 고점이었던 28,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2,500원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25,200원까지 올라갈 거고요. 25,200원은 저항이다. 돌파를 하게 되면 28,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애매했는데 왜 애매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리 인하 때문에 코스피의 제약바이오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블루엠텍 15,000원 부근을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 월요일날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반등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락했잖아요. 내일 반등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5,000원 부근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 있죠. 그 가격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가격 이탈하게 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해 드리자면은 뭐 손절은 아닐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는 좀 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는 지금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5,800원에서 5,850원 5,800원에서 5,850원은 지지, 즉 이탈시는 매도라는 얘기죠. 이탈시 매도, 요것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치과 기공 기업인 모더덴탈 그룹과 AI 기반 교정 치료 설계 소프트웨어 및 치과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의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14,000원은 지금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데 그게 좀 안 됐다라는 거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11,700원 있죠. 11,700원은 손절가고요. 손절가 14,000원을 돌파하는지 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돌파하게 되면 바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11,7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Y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때요 이때 지금 매수했던 가격 부근인데 지금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만원 있죠. 만원 지지 이탈시 정리겠죠. 이탈시 리스크 관리해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줄을 미리 거놨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가도 괜찮겠죠. 종목들 다 지지 저항을 제가 미리 다 그려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에까지 올라오면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렸던 종목은 다 좀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한국 BNC가 72% 거래량이었으니까 뭐 전일 대비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라유텍이 오늘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6,200원, 6,3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6,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770원대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000원 이탈 시 다시 한번
4,9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6,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오늘 올라가다가 시장 밀리다 보니까 그냥 같이 밀리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올라갔을 때 이전에 물렸던 요 날 있죠, 요날 그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예상하는 건 9,000원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왠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왠지. 뭐 거래량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됐고 거래량 없이 조정이었기 때문에 왠지라고 말씀은 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 보게 되니까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의 이슈가 있는 웨이브 일렉트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단기 급등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그렇게 뭐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뭐 강보합, 약보합 이 수준으로 움직였는데,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조금 악재가 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어갖고, 자 6,450원 있죠. 6,450원 이게 지금 오늘 거래량이 34%밖에 동반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받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6,45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얘기는 제가 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갖고 링크도 걸어 드렸을 텐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6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큰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안에서도 저는 사야 될 종목은 따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오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광밴드는 어제 얘기가 나온 게 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IBK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뭐 현재 동사의 주가는 2024년 1월 27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LNG 수출 시설 승인 보류 선언과 조기 준공을 기대했던 미국의 LNG 프로젝트의 공기 지원으로 투심이 약화가 되고 있다. 다만 반등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7월 2일 루이지애나주 연방 지방 법원의 LNG 수출 터미널 및 수출 허가 발급 재개 명령과 함께 미국에서 승인 대기 중인 LNG 신규 프로젝트가 약 20여 개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화석에너지 정책 재개에 따라서 발주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14,800원은 저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지금은 뭐 혼조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뭐 혼조세는 아니죠. 5% 올라갔는데, 근데 차트상으로는 혼조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요. 아직 애매합니다. 15,0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리뷰는 5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태광, 키네마스터, 계룡건설, 현대임스, KPF 이렇게 5종목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고래, 그렇죠? 석유, 가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피팅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태광 실적을 확인해 봤을 때는요, 실적이 2023년 대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실적이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023년의 실적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22,500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다가 18,800원 부근에서 19,000원 사이 체크해드린 이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저항이 크게 하나 있어요. 강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저항. 그렇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이날 있죠. 이날 16,100원 16,100원 100원 돌파 시 매수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이 손절가입니다. 손절 매수 1차
2차 목표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국내 스타트업 호두 AI 랩이 뭐 기존의 절반 이하의 전력으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SK자 회사인 사피온이랑 공동 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네마스터가 그 호두 AI 지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저항이 지금 걸리게 되면서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4,700원대까지 상승하고요. 4,700원 돌파 시 6,000원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4,200원 돌파 시 매수, 4,700원 1차 목표가, 6,000원 2차 목표가, 손절가 4%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죠. 돌파 못하면 매수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계룡건설 저항 돌파를 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항 돌파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5,25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요게 좀 하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저항 돌파 안착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안착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2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예요. 그리고 현대임스, 앞서 제가 중공업, 조선, 기자재 이쪽 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나마 신규 상장주였던 현대임스는 아직은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역시 신규 상장주라 못 올라가고 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현대임스 대비해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10배 가격이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현대임스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16,500원이죠. 16,500원 돌파 시 매수하면 된다. 19,000원에서 25,500원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돌파했다라는 기준을 잡고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4%안 잡으면은 거의 뭐 10% 가까이 손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4% 잡아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PF 화스너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자회사를 통해서 선박 케이블 사업 및 정밀 감속기 사업 영위, 조선업 호황과 더불어 화스너 사업 턴 어라운드로 내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선에 그냥 바람나 걸친 거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50원 돌파시 매수, 돌파 매수고요. 손절가는 5,850원 잡으시면 돼요. 이건 손절가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7,500원 정해져 있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내용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5월부터 종목을 한 200개가 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뭐 계속적으로 리뷰도 해드렸고, 이거는 손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리뷰해드린다라는 말씀 해드렸고요. 종목들의 차트를 제가 3시 20분부터 동시효과부터 제가 올려놓은 거라서 종가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인데요. 뭐 비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리뷰 앤 피리뷰 마감 시황 및 관심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